안녕하십니까.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 올렸던 영상들에서도 계속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찾는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랑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나의 문제를 찾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면 됩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면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남의 의지도 필요하고 나만 변화하는 것은 나의 의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이 남녀탐구 그 영상을 심심할 때면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침 이게 참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보다 자기가 연봉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자 보고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니까 여자 쪽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여자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그렇게 또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소연하는 글인지, 여자를 비난하는 글인지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를 그 여자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그 여자가 50% 내는 거를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여자가 결혼, 남자가 나보다 더 잘 벌면 당연히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그런 여자를 만난 것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거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반반 부담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남자가 더 버는데 자기보다 두세 배 버는데도 자기랑 반반 하자는 게 이제 싫은 거겠죠. 그러면 애초에 자기의 연봉과 자기의 직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연봉과 직장을 속이면은 남을 속이는 거잖아. 그러지만 내가 많이 버는데 적게 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적게 버는데 연봉은 2천밖에 안 되는데 연봉을 1억 받는다고 속일 때 사람들이 사기라 그러지. 내가 연봉을 1억 받는데 내가 사귀는 여자 보고 연봉 2천 받는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나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냥. 진실이 드러났을 때 좋아할 수 있는 진실이 있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분노하고 화가 나는 진실이 있죠.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친구의 생일을 계속 오늘이 친구의 생일인데 계속 친구 생일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다가
저녁에 친구를 불러와서 깜짝 파티를 해주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여자를 돈에 대해서 돈 욕심이 어, 안 내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많이 번다고 이야기를 안 하면 되겠죠. 무슨 소개팅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뭐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든 내 본래 직업과 내 본래 연봉보다 더 낮게 적으면 되겠죠. 훨씬 낮게 적으면 되겠죠. 내가 1억 받는데 연봉 2천을 받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여자를 찾으려면 연봉 1억이라 적으면 안 되겠죠. 연봉 2천을 안 적고 직업은 그냥 뭐 중소기업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왜 연봉 1억을 적고 내가 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라고 적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자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겠죠.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으라는데도 적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좀 깊이 들어가 봤더니 나는 내 자신이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든지, 얼굴은 평범하고 몸은 배가 나왔고 대신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기업을 다니고 연봉은 높은 연봉을 받고, 그러고 나를 확인해 보니까 내세울 거는 나의 직장과 나의 연봉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적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내세울 게 높은 연봉과 돈밖에 없다면은 당연히 그 돈을 보고 여자들이 오겠죠. 애초에 나의 외모가 미남이고 나의 몸은 몸짱이고 나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잘 놀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자가 돈이 없어도 그 남자를 좋아하겠죠. 그 남자가 돈이 없다고 해도 여자들이 그 남자를 좋아하겠죠. 물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것에서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 치면은 굳이 연봉이란 걸 내세울 필요가 없죠. 직장이랑 안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랑 잘 놀아주고 여자한테 들었다 놨다도 잘하고 배려해줄 때는 배려해주고 리드할 때는 리드해주고 그런 남자다. 그러면 굳이 나의 직장을 곧이곧대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남자인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이 많지 않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만약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의 결혼 상대를 구할 거면 직장난에다가 중소기업을 적고 연봉난에다가 2천을 적고 2천은 너무 적죠. 나이가 있을 테니까 한 3천 적고 뭐 평균 그 나이 때 연봉 뭐 한 3, 4천 안에서 적으면 되겠죠. 그래 적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건들을 보고 연락이 오고 소개팅이 만남이 주선이 되면 그렇게 해서 만나서 진실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완전 결혼이 성립될 때까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연봉 1억 받는데 연봉 3천 받는다고 해서 3천 받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나랑 결혼한 사람이 나를 사기죄로 신고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기한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제 친구는 키도 175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몸이 근육질이냐? 그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긴 편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그런데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집안이 빵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나서 결혼한 와이프는 그 친구보다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모아놨는데 그 친구랑 결혼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남자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 남자가 남자가 더 해야 된다.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무조건 세상에 무조건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자들 다 그렇습니까? 정말 만약에 대한민국 여자가 다 그렇다, 다 그렇게 욕심이 많다면 외국 나가서 구하면 되잖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반드시 한국인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반드시 한국인하고 결혼해야 되냐고요. 외국인하고 외국인을 꼬실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나한테 찾아야 됩니다. 저 낚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에 대해 낚시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지네요. 이 붕어를 잡으러 가는데 베스랑 붕어랑 같이 사는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스는 육식성 고기죠, 물고기죠. 붕어는 잡식성입니다. 육식성 미끼도 먹고 식물성 미끼도 먹고. 근데 내가 붕어만 잡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저수지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붕어만 잡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식물성 미끼를 써야 되겠죠. 그 저수지에다가 내가 육식성 미끼를 달아서 던져놓고 아, 왜 이렇게 베스가 올라오냐? 왜 이렇게 베스가 자꾸 잡히는 거야?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그냥 바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육식성 미끼밖에 안 먹는 베스가 사는 곳에서 육식성 미끼로 붕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붕어만 잡을 수 있습니까? 베스도 잡힐 거고 붕어도 잡힐 거고 이래 되겠죠. 그러나 베스가 기본적으로 붕어보다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스가 잡힐 확률이 훨씬 높겠죠. 나의 대상 어종을 뛰어난 낚시꾼은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어의 가장 알맞은 미끼를 그곳에서 사용할 때 그 대상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베스트의 붕어를 잡으러 갔는데 내가 식물성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붕어가 잡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베스가 안 잡히는 거는 사실이 되겠죠. 베스가 식물성 미끼를 먹지 않잖아요. 콩을 달아놨는데 베스가 올라오겠습니까? 물론 베스는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다 공격하기 때문에 미끼가 떨어지는 도중이나 미끼가 흔들리는 도중 뭔가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해서 콩도 그냥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스가 콩을 먹으려고 했다고는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돈과 나의 직장과 나의 돈을 가시를 해놓고 그 돈을 노리고 온 여자를 비난한다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미끼를 잘못 쓴
낚시꾼입니까? 아니면 그 미끼를 당연히 먹는 물고기 베스입니까? 육식성 미끼를 당연하게 먹는 베스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베스가 있는 곳에서 육식성 미끼를 쓴 그 낚시꾼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자신에게 적용을 못하냐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찌질한 부분을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세울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겠죠. 자신을 부정하는 거는 용기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미끼를 사용했을 때 내가 잡고자 하는 올바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 잘못이 있는데 남 탓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여자가 좋았던 부분이 있겠죠. 얼굴이 이쁘거나 찌찌가 크거나 몸매가 좋거나 친절하거나 뭐 밤일을 잘하거나 뭔가 좋았던 게 있겠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다시 사귀는 것보다 이 여자의 장점을 더 좋아한다면 내가 결혼 비용을 더 부담하고 내가 그 여자보다 돈이 더 많다면 내가 그 여자보다 비용 부담을 더 하고 서라도 이제 그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죠. 뭐가 문제죠? 아니면 딱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없는데 그냥 에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서 알아도 되는 게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그냥 먹어봐도 괜찮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결혼을 그냥 일단 해보고 판단하자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을 놓고 말고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 다 애를 키우고 그렇게 사니까 나도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자식을 놓고 그렇게 키울 생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식을 놓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이 그냥 태어난다는 것을요. 자식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당신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아무런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 거지만 내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떤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선택을 강요했던 사람이 져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뭔가를 생각 없이 해도 되는 게 있고 생각을 반드시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자식을 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란 걸 먼저 해야 되죠.
이렇게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면은 해결이 쉬워집니다. 내가 내세울 게 돈밖에 없고 다른 거는 없다. 근데 나는 이쁘고 찌찌 크고 밥일을 잘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내세울 게 돈밖에 없는데 돈 욕심이 없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내세울 게 돈밖에 없는데 돈 욕심이 없는 여자가 나를 좋아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나는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입니다. 자, 남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그때 내가 어떡할 겁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자는 이제 50대 50으로 하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 상황인데 그 여자의 가치관과 생각을 내가 개조를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개조시킬 수 있지만 남을 개조시키려면 많이 힘들겠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남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쉽죠?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나 자신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긍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돈밖에 내세울 게 없다면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내가 춤을 배워볼까도 생각하고 내가 얼굴에 문제가 있다면 얼굴을 조금 손대볼까도 생각하고 내가 몸매가 개뚱뚱이라면 내가 이 몸매를 수정해볼까도 생각하고 뭔가 내한테서 자꾸 나를 변화시키는 거를 힘들죠. 그러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쉽다고요. 마음씨 착하고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는 돈 욕심이 없어.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얼굴도 뜯어고치고 살을 빼게 만들고 이러는 게 쉽겠습니까? 내 자신을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설득을 하고 하도록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살도 빼고 노래도 연습하고 춤도 연습하고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쉽습니까? 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쉽겠어요? 아니 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합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남을 발전시켜서 뭐 할 거냐고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 낫잖아요. 남을 업그레이드 시켜봤자 그 사람은 그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태에서도 나랑 사귄다는 보장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던 여자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부자를 만들어 놨더니만 그 상태에서도 나랑 사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면 지금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 되지만
남을 변화시켜서 남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그 사람은 나랑 사귀고 말고의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될 뿐입니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낫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쉽고 더 나은 방법입니다. 왜 자꾸 남 탓을 합니까? 오늘 목이 아파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어,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현실을, 어떤 현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